자유한국당 내부 들여다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입당 이후 당권 주자들 간의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견제구가 막 날아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내가 당 대표가 돼서 28% 정당으로 살려놨더니 탄핵 때는 방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슬슬 기어나온다. 어이가 없다. 국민은 레밍이 아니다. 이 레밍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지금 누구를 겨냥한 걸까요? 황교안 전 총리겠죠? 또 오세훈 전 시장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선거 패배 책임부터 져라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꽃길만 걷지 않았다. 당의 고군분투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당을 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동의할까요? 그 부분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이 이게 탄핵 프레임, 그리고 국정농단 프레임, 그리고 도로 친박당,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쓴 일이 있어요. 도로 친박당 안 된다. 네네. 도로 탄핵당 안 된다. 도로 병력 비리당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당원들이 충분히 또 국민들이 숙지하리라고 나는 봅니다. 황 전 총리님이 자한당에 입당하신 걸 계기로 홍준표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황 전 총리는 어떤 사람인지. 네. 황 총리하고 저는 청주지방검찰청에 80년대 초에 옆방에 같이 1년 한 3개월 같이 평검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검사셨죠? 사람 참 진솔하고 그리고 매끈하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친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나는 어제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뭐 근데 방금 그런 얘기 나온 것도 모르고 나는 친한이다. 친한. 대한민국을 나는 사랑한다. 또 한국당하고 친하고 싶다. 그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질 때도 아니고 따져서도 안 되고. 뭐 황교안 레밍 신드롬 뭐 이런 얘기까지 만들고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나와서 이렇게 다니느라고 못 봤어요. 우리 홍 의원은 나하고 초임 때도 같이 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예. 몇 가지 좀 짚어보죠. 먼저 홍준표 전 대표가 내가 당을 살렸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전에요. 그 친박당 안 된다, 탄핵당 안 된다, 병역비리당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해요. 근데 그럼 막말당은 되는 건가요? 그럼 구태당은 되는 건가요? 오늘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편리한 기억이라고 써놨는데요. 예. 대선 때 그 탄핵 과정에서 24.1% 얻은 거 맞아요. 780만 표 얻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작년 지방선거 때 역대 최대 참패를 겪어가지고 그 책임을 지고 저분이 물러나셔서 미국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당을 살려놨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28% 올라갔다는데요. 그거는 비대위 체제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지금 실정을 하다 보니까 반사적 이익을 얻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그런데 왜 저렇게 편리한 기억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번 사실은 전당대회에 나오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던 지구당 위원장도 많이 교체가 됐고, 예. 그리고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친박이 결집하는 모양새고, 또 오세훈 전 시장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기억하는 편리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예. 그거는 반대로 초조함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여전히 사실은 홍준표 대표는 펀치가 세신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제대로 내용을 준비하셔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저 홍카콜라 방송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요즘 코카콜라가 안 팔려서 걱정이 납니다. 지금. 아, 그래요? 홍카콜라 때문에? 예. 그렇게 띄워주고 있는데도?
코카콜라 안 먹는다는 사람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요즘 처음처럼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것도 뭐죠? 손혜원 의원 때문에요.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죠. 네. 그리고 특정 브랜드 얘기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원석 의원께서는 홍준표 전 대표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그 보수 정치권에서 말로 누가 홍준표 대표를 당하겠습니까? 저는 말로 홍준표 전 대표를 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 보고요. 누구보다 홍준표 전 대표 자신이 그걸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이제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당대회 구도가 주목이 되는데 예.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참패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이 굉장히 약하고 세력도 많이 약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그 전 총리라고 하는 장외에 있던 대형주가 이 장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당대표까지 가게 되면 대선 구도가 자칫하면 그냥 굳어져 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경계심과 또 일종의 초조함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점은 김무성 전 대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고민만 하고 앉아 있으면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잖아요. 홍준표 대표식의 몸풀기를 하는 거죠. 벌써부터 예. 저런 견제구를 날리면서 예.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 나오실 거냐 안 나오실 거냐 이게 이제 이 중요한 관측 대목인데 저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안 나올 거면 저렇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십니까? 뭐 안 나와도 저렇게 하실 분이긴 한데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차정 교수께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뭐 좀 복잡한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속담과 격언을 통해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오늘도? 예. 첫 번째는 재주는 고민은 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으로 네. 약간 좀 억울한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 그때 탄핵 이후에 본인이 사실 대권 주자 없을 때 나갔어요. 아까 예. 28%나 득표했는데 이게 대한 나의 공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아. 이게 대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공짜 점심은 없다. 예.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전 총리가 이 지금 당이 앉아 나름대로 지지율을 약간 좀 반등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타려는 이 무임승차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분노한 측면. 예. 그 있고 또 세 번째는 친구 따라 장에 간다는 식으로 이 판이 장이 있었는데 예. 내가 한번 나가볼까? 이런 나름대로 명분을 타진하려는 예. 명분을 한번 깔아보려는 이 세 가지 심리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최경철 의원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선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거는 참 프레임 전쟁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낙인을 딱 찍어 놓으면 예. 그 이미지가 조기에 굳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검사 출신인 우리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상대에 대해서 혐의를 이제 하나씩 뒤집어 씌워 놓는 거죠. 너는 이 혐의가 있어서 안 돼. 아. 너는 이 혐의가 있어서 안 돼. 그러니까 검사처럼 이미 자기 스스로 기소를 해 놓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미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상대를 초반에 공격하고 들어간 거죠. 결국에 자기는 정통성 있고 정당성 있는 예. 정통 정치인이고 나머지는 무자격자고 무면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현근택 부대변인께서는 네, 어떤 저도 뭐 도표를 아까 그려놓으셨나요? 그림 나왔던데요. 예. 오홍황 구도가 되지 않았나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서로 경쟁 상대들한테 자기가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견제구를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제일 애매하게 됐어요, 지금.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대권에 나오고 싶다는 거는 뭐 본인 스스로 공공의 인정 뭐 얘기하고 있는 반대. 여기서 만약에 전당대회 나왔다가 안 되면 대권이 멀어지거든요. 근데 또 안 나오자니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누군가 다 가져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안 예. 나오게 되면은 이대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권은 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떻게든 이제 황교안 전 총리를 계속 견제하면서 본인의 세력을 좀 모아가는 태세로 취할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전당대회는 뭐 나오는 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그런데 정태근 의원, 그 정치인들의 말은 좀 그 고지고대로 듣기보다는 좀 곱씹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까 홍준표 전 대표하고 황교안 전 총리가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런 부분 잠깐 들어봤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 같이 근무해 봤는데 진솔하고 매끈하고 확실하다. 이게 칭찬 같기도 한데 디스죠, 그게요. 그렇죠. 네.
이게 진솔하다는 거는 저런 자세 가지고는 정치 안 된다. 예. 이 정치판이라는 데가 사실은 이 진흙탕을 굴러다니면서 정말 흙도 튀어가면서 예. 사람도 포용하면서 이래야 예. 되는데 저 사람은 딱 법조인하면 딱 맞을 사람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칭찬같이 듣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도 뭐 칭찬 딱 한마디 하고 이 정도만 하죠 그랬단 말이죠. 그것도 뭐 황 총리는 일단 홍 대표를 상대하기 싫은 거죠. 예. 같은 급이 아니다고 자기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요. 앞으로 정치인들 발언 나오면 가끔씩 해석 좀 해주십시오. 너무 남들 욕하면 안 되는데. 예.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